월급날이 희망이 아니라 공포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순간부터 계산이 시작되고 카드값, 대출, 이자, 보험료, 관리비가 먼저 사라지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티는 게임이 됩니다. 퇴근하고 맥주 한 캔으로 날을 달래고 배달 한 번으로 오늘의 스트레스를 덮고 그렇게 한 주가 지나가면 다시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이 쌓이면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인생이 이런 거다. 원래 다들 이렇게 산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나는 큰돈 욕심 없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울립니다. 이대로는 싫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오늘은 위로하지 않겠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말지 감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확인하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부자가 될지는 운세가 아니라 지금 내 궤도와 속도로 결정됩니다. 궤도는 행동이 만들고 행동은 시스템이 만듭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오늘 당장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기준을 숫자로 고정하셔야 합니다. 부자는 기분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기준은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걸 계산하는 쉬운 기준이 연 지출의 25배입니다. 5월 300만원을 쓰면 연 지출은 3,600만원이고 기준 자산은 9억 원입니다. 5월 400만원이면 연 지출 4,800만원이고 기준 자산은 12억 원입니다. 5월 500만원이면 연 지출 6천만원이고 기준 자산은 15억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이 아니라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내가 지금 어느 속도로 가는지 보입니다. 기준점이 없으면 매달 기분으로 흔들리고 남의 성공담에 휘둘리고 갑자기 한 방을 노리다가 무너집니다. 이제 현재 내 숫자를 적습니다. 딱 3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현재 순자산, 매달 투자 가능한 금액, 내가 감당 가능한 하락폭. 현재 순자산은 가진 것에서 빚을 뺀 값입니다. 현금, 예금, 주식, 연금, 자동차 같은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더하고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 리볼빙 같은 빚을 빼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시세에서 대출을 빼고 내 지분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 숫자를 적는 순간부터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보이면 도망치기 어렵습니다. 도망치기 어렵다는 건 변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매달 투자 가능한 금액은 월급에서 고정 지출과 필수 지출을 빼고 남는 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쓰고 남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쓰고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투자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투자부터 하고 생활을 맞춥니다. 부자가 못 되는 사람은 생활부터 하고 투자를 남은 돈으로 합니다. 감당 가능한 하락폭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멘탈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연수익률 10%를 목표로 해도 중간에 30% 하락이 오면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실제 수익률은 10%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수익률은 숫자가 아니라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 가능한 하락폭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나는 계좌가 10% 빠져도 잠을 잘 수 있는가? 20%는 가능한가? 40%는 절대 못 버티는가? 이걸 정하지 않으면 하락이 올 때 계획이 아니라 감정이 출근합니다. 감정이 출근하면 손가락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 버튼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부터 부자 되는 시점을 만드는 4가지 레버를 설명하겠습니다. 저축률, 수익률, 투자기간, 중간에 멈추지 않는 시스템.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레버는 저축률입니다. 저축률이 10%면 속도가 거의 안 납니다. 저축률이 30%면 체감이 생깁니다. 저축률이 50%면 인생이 확실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저축률은 월급이 적어도 올릴 수 있고 월급이 커도 낮을 수 있습니다. 즉, 저축률은 능력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물론 선택이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선택을 쉽게 만드는 방법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동화입니다. 월급날 다음날에 자동이체로 투자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게 만드십시오. 매달 일정 금액이 무조건 빠져나가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 소비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사람은 남은 돈에 맞춰 삽니다. 남는 돈이 많으면 많이 쓰고 남는 돈이 적으면 적게 씁니다. 그러니까 남는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먼저 빼고 남게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월급이 500만원이고 고정지출이 250만원이고 식비와 생활비가 12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남는 돈이 130만원입니다.
이 13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남는 돈은 늘 유혹에 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월급날 다음날에 100만 원을 투자로 자동이체로 빼십시오. 그리고 남은 30만 원은 비상금 통장으로 자동이체로 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남는 돈은 영원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생활비 통장만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생활비 통장은 카드 한도와 연결해 두십시오. 카드 한도는 생활비 통장 잔액의 범위를 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는 마음이 아니라 시스템이 통제합니다. 다음은 소비 통제의 디테일입니다. 소비는 결심으로 줄지 않습니다. 버튼을 끊어야 줄어듭니다. 배달을 줄이고 싶으면 배달앱을 삭제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결제 수단을 지우십시오. 자동 결제를 끊으십시오. 주소 등록을 지우십시오. 로그인을 풀어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한번 주문하기까지 귀찮음이 생깁니다. 귀찮음이 생기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술을 줄이고 싶으면 술을 참는 게 아니라 술 약속의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5월 몇 회, 요일 제한, 금액 상한, 귀가 시간 상한. 이걸 정하면 술이 줄어듭니다. 정하지 않으면 매번 상황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간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인생이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인생이 안 바뀝니다. 왜 시간이 부족합니까? 돈이 필요해서 시간을 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시간이 생겨야 하고 시간을 만들려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루 30분만 고정하십시오. 누군가에게는 30분이 사치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30분이 없으면 앞으로도 없습니다. 30분을 못 만들면 3시간도 못 만듭니다. 부자는 시간이 먼저 자기 편이 된 사람입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되면 공부가 되고, 공부가 되면 선택지가 늘고, 선택지가 늘면 수입이 늘고, 수입이 늘면 자산이 쌓입니다. 하루 30분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돈이 새는 구멍을 체크하는 10분. 둘째, 수입을 늘리는 행동을 하는 20분. 돈이 새는 구멍 체크는 가계부를 완벽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내가 가장 많이 쓴 항목 3개만 적으시면 됩니다. 배달, 술, 커피, 쇼핑, 구독, 택시, 이런 것들 중에서 3개가 나옵니다. 그 3개가 여러분의 부자 되는 날짜를 뒤로 미는 진짜 범인입니다. 범인이 보이면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면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수입을 늘리는 행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5월 20만원만 추가로 만들어도 게임이 바뀝니다. 5월 20만원은 연 240만원입니다. 10년이면 2400만원입니다. 게다가 이 돈을 매달 투자로 돌리면 복리가 붙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감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감각이 생기면 부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감각이 없으면 평생 월급에 매달립니다. 월급에 매달리면 리스크가 두렵고, 리스크가 두려우면 기회 앞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제 진짜로 언제 부자가 될지 계산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계산기 없이도 할 수 있게 손으로도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목표 자산을 정합니다. 연 지출 25배를 기준으로 목표 자산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 10억 원이라고 합시다. 둘째, 현재 순자산을 씁니다. 예를 들어 현재 순자산이 1억 원이라고 합시다. 셋째, 매달 투자금을 씁니다. 예를 들어 매달 15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합시다. 연 투자금은 1,800만 원입니다. 넷째, 현실적인 기준 수익률을 정합니다. 보수적으로 5%, 기준 7%, 공격적으로 10%. 이렇게 3개를 정합니다. 여기서 수익률을 욕심내면 안 됩니다. 수익률은 높게 적는 순간 멘탈이 무너질 확률이 같이 올라갑니다. 이건 숫자 놀이가 아니라 생존 게임입니다. 다섯째,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연도별로 쌓아봅니다. 첫 해에는 1억 원의 수익률이 붙고 1,800만 원이 추가됩니다. 둘째 해에는 그 합계의 수익률이 붙고 또 1,8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걸 10년만 돌려보면 대략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엑셀을 쓰면 더 정확하지만 처음에는 손으로 돌려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방향과 속도입니다. 여기서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더 현실적인 감각을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시간은 보통 이렇게 결정됩니다. 지금 투자금이 너무 작으면 수익률이 좋아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투자금이 충분히 크면 수익률이 평범해도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초반에 투자금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투자 종목을 바꾸는 게 아니라 투자금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그 방법은 저축률을 올리고 수입을 늘리고 자동화를 만들고 소비 구멍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나는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는데 왜 안 바뀌는가?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 시스템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투자금이 들쑥날쑥하고 생활비가 통제되지 않고 하락장에서 계획이 바뀌고 결국 중간에 멈춥니다. 멈추는 순간 그동안의 시간은 그냥 경험치가 아니라 손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리는 시간이 쌓여야 작동합니다. 중간에 끊기면 복리가 아니라 반복이 됩니다. 이제 리스크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자 되는 기회는 리스크 뒤에 옵니다. 리스크를 완전히 피하면서 인생이 크게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무모하게 덤비라는 말도 아닙니다. 리스크를 감당할 갑옷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갑옷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상금. 둘째, 투자 규칙. 셋째, 투자 비중 상한. 비상금은 최소 3개월 생활비를 추천합니다. 가능하면 6개월이면 더 좋습니다. 비상금이 있으면 하락장이 와도 팔지 않습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하락장이 오면 생활이 흔들리고 결국 투자금을 건드립니다. 그 순간 게임이 끝납니다. 투자 규칙은 3줄이면 됩니다. 내가 언제 사는지, 내가 언제 멈추는지, 내가 언제 파는지. 예를 들어 매달 월급날 다음 날에 무조건 산다. 시장 하락이 와도 매달 산다. 내 목표 자산의 일정 비율에 도달하면 일부를 안전자산으로 옮긴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면 하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규칙이 없으면 하락이 올 때마다 유튜브를 더 보고 뉴스 더 보고 결국 더 흔들립니다. 정보를 더 먹을수록 안정되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방향을 주는 게 아니라 감정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투자 비중 상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 초보가 망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한 번에 과하게 들어가서 하락을 못 버티는 겁니다. 처음부터 전 재산을 넣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높은 변동성 자산 비중을 과하게 올리지 마십시오. 나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계좌가 흔들리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버틴다는 건 마음이 아니라 구조와 비중이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이제 부자 되는 날짜를 확정처럼 만드는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는 매우 현실적이고 진짜입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월급날 자동이체가 단 한 번도 깨지지 않는다. 저축률이 유지되거나 오른다. 비상금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 하락장에서 계획이 바뀌지 않는다. 수입을 늘리는 행동을 매주 한 번이라도 한다. 이 5개가 유지되면 부자는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하루아침의 기적이 아니라 도착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도착이 보이면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반대로 이 신호가 보이면 지금은 부자 되는 궤도가 아닙니다. 투자금이 매달 들쑥날쑥하다. 소비가 감정에 따라 폭발한다. 하락이 오면 투자 규칙이 바뀐다. 수입을 늘리는 행동이 없다. 계획이 아니라 희망으로 산다. 이 5개가 보이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잡아도 결국 멈춥니다. 멈추면 부자는 계속 남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깊게 찌르겠습니다. 진짜로 부자가 되고 싶은가? 이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려면 희생이 들어옵니다. 편한 주말, 즉흥 소비, 습관적 술자리, 무지성 쇼핑, 의미 없는 시간. 이걸 일정 부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그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그럼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척하면서 불안해하지는 마십시오. 그 불안이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라는 말 뒤에는 대부분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안전만 찾고 안전만 찾다가 평생 그대로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리스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리스크를 감당할 구조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리스크를 피하지 않고 대비하고 버티고 결국 기회를 잡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실행할 초구체 행동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오늘 실행하면 내일부터 인생이 조금 바뀝니다. 조금 바뀐 게 1년 쌓이면 완전히 바뀝니다. 첫째, 부자의 기준 숫자를 종이에 적으십시오. 5월 지출, 연 지출, 연 지출 25배. 이렇게 3줄만 적으십시오. 둘째, 현재 순자산을 적으십시오. 현금, 투자금, 기타 자산, 부채. 4줄로 적고 합계를 적으십시오. 셋째, 월급날 다음날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투자금, 비상금, 생활비. 이렇게 3통장으로 분리하십시오. 투자금은 먼저 빠져나가게 하십시오. 남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남게 만들어서 사는 겁니다. 넷째, 소비 구멍 3개를 찾고 규칙을 만드십시오. 배달이면 주 1회만 금액 상한 결제수단 제거. 술이면 월 2회,
일회 상한, 다음날 운동 예약. 쇼핑이면 장바구니 7일 룰 현금 결제만, 계정 로그아웃. 이런 식으로 행동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십시오. 다섯째, 하루 30분을 고정하십시오. 10분은 지출 체크, 20분은 수입 스위치, 자격 공부, 포트폴리오 정리, 글쓰기, 영상 만들기, 영업 메시지, 면접 준비.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핵심은 매주 한 번이라도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을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섯째, 하락장이 왔을 때 할 행동을 지금 미리 써두십시오. 하락이 오면 사람은 멍해집니다. 그때는 머리가 아니라 종이가 나를 살립니다. 하락이 오면 매달 정기 매수는 유지한다. 추가 매수는 비상금이 아니라 정해둔 여유 자금으로만 한다. 공포 뉴스는 끊고 규칙만 본다. 이렇게 세 줄만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생각이 바뀌었는데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 생각이 바뀐 게 아닙니다. 행동이 바뀌는 순간부터 부자는 시작됩니다. 부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자는 오늘 자동이체를 켜는 사람에게 먼저 옵니다.